보통 얘기인데 지금 그 얘기 너무 옛날 전부터 반복되어 왔던 얘기예요. 그러니까 너무 현실하고 동떨어진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보통 이제 우리 국민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세금 어디로 세? 와닿지가 않아, 실질적으로. 저 타임! 아우, 머리야. 불편하신 거는 저희가 알아서 정리. 알아서 편집하나요? 요건 편집하지 마. 편집하면 안 돼요. 제가 꼭 신경을 쓰겠습니다. 전문가 한 분을 모셨습니다. 전문가요? 어떤 전문가가 나오실지 모셔보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주세요. 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추진에 앞장서고 있는 박인숙 국회의원. 정말 바쁘셨을 텐데 어떻게 네. 이렇게 또 흔쾌히 나와주셨어요? 저는 저 정치 전문가는 이제 2년 반뿐이 안 되고요. 네. 사실 저 소아과 의사였어요. 아산병원에서 소아심장 전문의였고 저도 아이를 셋을 키웠기 때문에 굉장히 관심이 있는 주제고. 그렇게 보면 네. 언니인데 네. 서열 정리 좀 하고 가야 될 것 같아요. 언니. 물어볼 거 없이 제일 제가 미거든요. 언니. 요즘에 그 주변에서 아이 키우는 문제 뭐 이런 것들 막 가장 많이 들으시는 얘기가 어떤 거예요? 네, 지금 저출산이 굉장히 심각한 문제로 아까도 나왔지만 아이를 생기는 것도 어렵고 결혼하기도 힘들고 맞아요. 이제 굉장히 복합적인 이유가 있거든요. 점점 이제 아이를 키우는 게 좀 표현이 조금 좀 그렇지만 좀 빡세거든요. 요건 편집하지 마. 이런 표현. 다른 표현이 없어요. 빡세죠? 네. 그러니까 지금 점점 더 아이를 키우는 게 어려우니까 네. 2명 낳을 사람 1명 낳고 1명도 뭐 안 낳겠다는 일도 있고. 그러니까 이게 애국자가 되려면은 많이 낳으셔야 됩니다. 네. 그러니까 셋다 자리가 굉장히 불편한. 그러니까 국가가 점점 더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국가적인 문제거든요. 개인의 문제였다가 점점 국가적인 문제, 국가 사회가 책임을 점점 더 많이 져야 되거든요. 분 나셨잖아요. 저도 마찬가지인데 저희 얼마 전까지 세 번째 아이를 낳을 때 80만 원을 준다, 100만 원을 준다, 500만 원을 준다 이런 정책이 있었어요. 지금도 있는지도 모르겠는데 우리나라 그 정책은 좀 반짝하고 수박 겉핥기식 같다는 생각들을 너무 많이 하는 게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어요. 일관성이 없는 게 아니라 지방자치단체마다 다 달라요. 재원이 없어지면은 또 그 프로그램을 하다가 또 없어지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해주냐 안 해주냐의 문제가 아니라 동네마다 해주는 데도 있고 안 해주는 데도 있고 뭐 100만 원 주는 데도 있고 몇십만 원 주는 데도 있고 그 굉장히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강남구가 원래 지급을 했었는데 출산율이 더 이제 증가하는 거에는 별로 소용이 없더라 그러면서 최근에 또 취소를 했다 그런 것도 그러니까요. 봤거든요. 네, 사실 뭐 30만 원, 50만 원, 100만 원 받는다고 셋째 아이를 낳는 건 아니죠. 저도 그래서 그거 별로 동의하지 않는 제도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말 방송에서 해도 되는지 돼요. 모르겠지만 돼요. 해주셔요. 셋째 아이부터는 생각해볼게. 원하는 대학에 무조건 가게 하자. 셋째 아이부터는 생각해볼게. 원하는 대학에 무조건 가게 하자. 이러면 다 아이를 낳을 거라는 그런 얘기도 있어요. 결국은 보면은 전부 교육이거든요. 지금이라도 시도해 볼 수 있는 용기가 생길 것 같아요. 네. 그러면 셋째를 많이 낳을 것 같아요. 그러면 모든 아이들이 다 셋째로 태어나고 싶어 할 것 같은데. 근데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이 없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이 법안이 실효성이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요, 그 법안이 아니고 법안이 아니라 그 어떤 지방자치에서 하는 네. 그 어떤 여러 가지 말하자면 그 지원책 같은 게 그때 이제 재원에 따라서. 그렇죠. 네. 근데 그게 이제 실효성이 없다는 게 뭐냐면 그 실효성이 있다라면 저희들이 그걸 알고 있겠죠.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일단 아기를 가지시고 아기를 가진 다음에 지방자치단체를 다 한번 검색을 해보세요. 어디가 제일 많이 주나. 그러니까 출생했을 때 제일 많이 주는 동네에 가서 아이를 출산하세요. 제가 의원님 나오셨으니까 좀 여쭤보고 싶은 건 이런 겁니다. 얼마 전에 이제 CCTV를 의무화하겠다는 이제 법안이 1차인가 아마 제가 통과가 됐다는 걸로 얘기를 들었던 것 같은데 아이러니하게도 지금까지 생긴 많은 보육기관이라든지 유치원에서의 어떤 사건 사고들이 다 CCTV에 촬영된 것들이거든요. 그러니까 CCTV가 없어서 생긴 문제가 아닌데 의원님이 가지고 계신 어떤 CCTV 의무화가 가지는 어떤 효과라든지 또는 그 이후에 어떤 추가 대책이라든지 이런 게 어떤 게 있는지 좀 궁금합니다. 그 말도 맞아요. 이게 CCTV가 있으니까 이런 게 다 발각이 나지. 근데
없었으면 오죽했겠냐. 그리고 또 이게 있었으니까 이게 증명이 되잖아요. 그래서 의심만 가지고는 징계를 할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는 있어야 되는 것만은 확실해요. CCTV 설치에 찬성한다는 응답이 69%로 반대한다는 응답 19.8%보다 3배 이상 높게 나타났습니다. 많은 이들의 바람과 달리 국회를 통과하지 못한 CCTV 설치 의무화 법안. 하지만 식을 줄 모르는 여론의 거센 목소리. 이에 4월 임시국회에서는 다시 한번 논의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저희 아이가 지금 다니고 있는 어린이집에는 CCTV가 설치가 되어져 있어요. 다행히 되어져 있긴 한데 문제는 뭐냐면은 이제 그 CCTV를 엄마들이 보기를 원할 때 이제 뭐 원래는 보여줘야 되는 게 맞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누구 엄마가 봤다 이렇게 되면은 그 아이한테 피해가 갈까 봐 솔직히 CCTV 먼저 보자 이렇게 못 하거든요. 아이한테 너무 관심이 많은 엄마는 중간에 가가지고 이렇게 밑으로 이렇게 아이들 공부하는 모습을 살짝 보고 오기까지도 하거든요. 좀 그런 건 좀 선생님의 월권 침해 같은 거 내가 그 정도밖에 안 되나 그냥 상실감이 들 것 같아요. 엄마들은 엄마대로 갑노릇을 하려 하고 선생님은 선생님대로 갑노릇을 하려 하니까 서로 이게 상충이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CCTV는 언제나 그렇게 약간 논란의 대상이 되더라고요. 그게 뭐 어린이집에 생기건 아니면 회사의 어느 공간에 생기건. 그러니까 CCTV는 할 수 없이 이쪽과 이쪽이 싸울 수밖에 없는 시스템은 가지고 가야 되는 것 같아요. 전직 통신사 입장으로 본다 그러면은 요즘은 스마트폰 앱이요. 네. 어떤 CCTV든지 누구나 볼 수 있게끔 할 수 있어요. 기술적으로. 이미 외국은 네. 그렇게 하는 데도 많고요. 그러니까 저는 이제 CCTV 하나뿐만 아니라 뭐 웹 카메라라든가 또 요새는 경기도에서 뭐 웨어러블 디바이스를 이용해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이런 거 저런 게가 이제 다 복합적으로 아이의 그 안전을 보장하는 거지 CCTV 하나만 제가 막 이게 만병통치다 하고 낸 법안은 아니에요. 이제 궁여지책으로 낸 거고요. 또 하나 아까 잠깐 나왔는데 부모님들이 참여하자. 또 부모님들이 가서 아이들이 어떻게 지내는지 가 이제 생전 애가 뭘 먹는지도 모르고 나중에 이제 이렇게 하면은 참 안타깝거든요, 상호간에. 그래서 아이가 몇 살에서 몇 살에 아이가 있는 엄마나 아빠는 뭐 한 달에 한 번이라도 몇 달에 한 번은 꼭 오프로 갈 수 있다. 이런 걸 법안을 써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런 것도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제가 국공립 어린이집을 보내기 위해서 되게 노력을 많이 해봤었거든요. 국공립 어린이집의 수도 부족한 거는 부족한 건데 왜 그 유치원 수도 늘릴 수가 없는지 좀 궁금하거든요. 그거를 대답을 하려면은 이제 지금 유보 통합이라고 이게 유치원하고 어린이집하고 또 부서가 달라요. 저도 전에는 잘 몰랐는데 국회를 가보니까 이게 어린이집은 보건복지부고 유치원은 교육부예요. 지금 이거를 통합을 하자. 유보 통합이라는 말이 이거거든요. 그래서 저는 국공립 어린이집이 안 생기는 거 일단 뭐 굉장히 돈이 많이 드니까 그것도 그렇고 또 민간 어린이집과의 또 형평성. 이게 또 민간 어린이집도 굉장히 많거든요. 뭐 4만 개가 훨씬 넘는데 국공립 어린이집이 5.3%뿐이 안 되거든요. 근데 지금 780개를 더 만든다는 2017년까지 더 만든다고 해요. 저는 가장 좋은 어린이집의 형태는 직장 어린이집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거가 늘어야 되는데 별로 굉장히 넣기가 힘들어요, 지금. 왜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냥 그거는 돈만 퍼붓는다고 될 일이 아니라 또 규제가 심해요. 뭐 1층이래야 되고 뭐 중간에 뭐가 없어야 되고 규제를 해놓고 거기에 맞는 집을 지려니까 또 불가능해요. 근데 그게 너무 옛날 전부터 반복되어 왔던 얘기예요. 직장에서의 아기 그 어린이집이 뭐 매칭이 안 되고 그게 언제쯤 얘기인데 지금. 있는데 이제 정말 폭발을 하고 있으니까. 근데 이제 만약에 알겠습니다. 그러다가 혹시 안전상에 뭐가 하나 생기게 되면 이제 또 그때 또 이제 또 난리가 규제라는 나는 게 함부로 풀 수도 없고 또 예산도 또 굉장히 많이 들거든요. 뭐 몇천억도 덜 들고 그러니까. 얘기가 이렇게 쭉 나오다 보니까 뭐 CCTV뿐만 아니라 지금 육아 정책 여러 가지 얘기들이 다 지금 언제 또 우리가 이런 왕언니와 함께 이런 얘기를 해보겠어요. 그러니까 저희가 그냥 자유롭게 자녀를 둔 우리 그 대한민국 엄마들 이렇게 바란다. 아예 그냥 딱 구체적으로 이런 법률 있었으면 좋겠어요라고 딱 제시해보는 건 어떨까요? 괜찮지 않아요? 대한민국 평균 워킹맘인 언니들이 고한다. 대한민국에 이런 육아 정책 꼭 필요합니다. 이런 법안이 하나 있으면 좋겠어요. 1,000만 원을 주면
대한민국 만세 뭐 이런 법안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센 라면 1,000만 원 센 라면 주자고요? 1,000만 원 주고 이 아이가 나중에 대학 갈 때까지도 계속 지속적으로 그러니까 국가적인 차원에서 복지 혜택을 꾸준하게 일관성 있게 주는 거죠. 네, 좋은 생각이십니다. 그리고 직장 다니는 사람들을 위해서 남자건 여자건 육아휴직을 사실 눈치 보면서 쓰거든요. 또 법안이 그 안행위원회에서 통과가 됐어요. 그러니까 학교 선생님들 같은 건 공무원은 3년, 여자 선생님은 3년의 육아휴직이 이미 있어요. 남자는 1년. 근데 그게 어떻게 바뀌었냐 하면은 남자도 3년 할 수 있게. 그러니까 일단 법이 바뀐 거는 굉장히 고무적인 거고 또 하나는 그 8살 또는 8살이고 초등학교 2학년까지만 됐는데 이제는 그 둘 중에 하나만 충족이 돼도 육아휴직을 쓸 수 있게. 저는 한 해에 이제 이런 유아원이나 이런 이제 어린이집을 빌트인을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직장 어린이집을 많이 하자 그 말씀이시잖아요. 네네네. 그 말은 지금 아까 잠깐만 말씀드리다가 못했는데 지금 법이 있거든요. 있긴 법이 있는데 어떻게 그게 시행이 있냐면은 잘 안 된다고 그러니까 하더라고요. 근로자가 500명 또는 네. 상시 근로자가 500명, 여성 근로자가 300명 이상이면은 어린이집을 만들어야 되고 그러지 않으면 2억의 벌금을 낸다. 이게 법이 거의 잘 실천이 안 되고 있어서 실천이 지금 안 뭐가 된다고. 예, 추진이 저도 되고 그렇게 있냐면은 들었어요. 이걸 안 지키는 회사 이름을 공표를 하자. 실제로 뭐 벌금을 그렇게 해야만 걷자. 될것 뭐 이런 같아요. 얘기가 있는데 예, 예,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러니까 지금 이미 2억을 벌금을 내면서 도저히 우리 땅도 없고 뭐 이거 법을 지키고 그러니까 건물 하나 있고 회사 하는데 여자가 300명 있다고 어린이집에 질 데가 없다.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2억을 내고 있는 데도 있어요. 300명, 200명 그런 어떤 제한 그것도 좋고 그것도 잘 시행되는 것도 중요한데 그런 걸 잘 실행하는 그 법인에게 법인세 감면 혜택이나 어떤 실질적인 혜택을 주고 어떤 명예를 주고 만약에 지금 2억의 그 벌금을 내고 안 내고 있는 회사가 그 받는 혜택까지 그러면 실질적으로 2억만 안 내고 어떤 게 아니라 뭐 4억, 5억 이상의 어떤 혜택을 받는다라는 인식 전환을 좀 해줄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요. 정말 내가 3년을 쉬었다가 회사를 그만뒀다가 다시 가더라도 다시 받아주고 내가 일하는 능력만큼 또 내가 나한테 맞는 일을 할 수 있고 하는 그런 유연한 노동시장이 되게 필요한 거잖아요, 사실. 근데 그러니까 그런 수준의 사회까지 가려고 하면은 사실 지금 단계별로 가야 될 일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저는 어떤 제도를 뭔가를 뭘 안 하면 벌금을 내, 뭘 안 하면 불이익을 줘 이러고보다 잘하는 사람을 막 키워줬으면 좋겠어요. 잘하는 기업들을. 이게 국민 정서가 바뀌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저는 남자들이 변해야 되고 시어머니가 변해야 되고 사장님들이 변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렇게 변하지 않은 법을 아무리 만들어놔도 눈치 보면 못 가죠. 2014년도 국감 자료에 의하면 국공립 어린이집 같은 경우에 4,072곳밖에 안 되더라고요. 근데 이거를 충분히 늘려주셔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늘리려고 지금 이제 하고 있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매년 예산이 삭감됐다고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좀 실행이 꼭 돼야 될 것 같고요. OECD 국가들하고 비교를 해보면 우리나라가 아동복지 예산이 다른 이제 OECD 회원국에 비해서는 한 반밖에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 예산도 좀 늘려주시고, 그다음에 여기에 좀 더 많이 신경을 써주시고, 그리고 지금 하신 그런 법안들이 다 제대로 통과가 돼서 실행이 꼭 좀 됐으면 하는 바람이 있습니다. 와, 혼자 이거 다 하시려면 진짜 힘드시겠다. 알아들었습니다. 그게 애들이 성장하잖아요. 한 3살에서 6살 정도까지 막 성장할 때 엄마들이 막 신경 쓰다가 자라나잖아요. 둘째, 셋째 졸업하고 나면 이제 슬쩍 내 얘기가 아닌 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지속적으로 계속 얘기를 해야 되는데 이제 그 세대가 바뀌면서 그 다음번에 또 주장하고 싶은 분들은 잘 몰라. 또 그래서 처음부터 다시 막 얘기를 하게 되고 좀 그런 게 좀 있는 것 같아요. 정치권에서도 또 한 번 이런 일이 생기면 또 막 떠들다가 또 잠잠하다가 지금 이러면서 이제 세월을 보내고 있거든요. 네. 제가 신경을 쓰겠습니다. 근데 무엇보다도 사실은 우리 여자들이 좀 목소리를 모아야 될 때가 아닌가라는 생각도 가장 크게 들었고요. 여러 가지 얘기 중에도 또 하나의 얘기를 여러분께 해드리고 싶어서 말을 꺼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좀 높여야 하지 않을까. 화면 먼저 보여드리고 얘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주세요. 임신한 아내를 위해 크림빵을 사들고 귀가하다 뺑소니를 당한 이른바 크림빵 뺑소니 사건. 뺑소니 사건의 피의자 38살 허모 씨가 자수했습니다. 사건 발생 19일 만입니다. 그리고 석 달 뒤 남편을, 아들을 떠나보낸 남겨진 가족들을 만났습니다. 옷이나 운동화를 내가 입던 거 그냥 벗어놓으면 조이거라고 항상 검쳐요. 내가.
개그 프로 좋아하거든요. 엄청 좋아하는데. 근데 그 개그 프로 보면서도 아유 우리도 저걸 좋아했는데. 그럴 때마다 그렇게 그런 걸 안 하면 되는데 잊어버리겠다 꼭 그렇게 한마디씩 꺼내면 이제 생각이 나서 자꾸 눈물이 나지. 마음에선 아직 보내지 못한 아들이기에 그 아들의 빈자리가 점점 더 크게 다가온다는 두 분.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큰 고민은 출산을 앞둔 며느리. 올해는 아빠가 되는 해라고 되게 좋아했었거든요. 저한테도 조카가 생긴다고. 작은 애가 형 대신 자기가 하겠다고 그러는데 남편 없이 며느리 홀로 아이를 키우며 워킹맘으로 살아가야 하는 삶이 행여나 버겁지는 않을까. 늘 마음이 쓰이는 부모님. 아이 또 돌볼 사람이 또 필요해지실 텐데. 내 친정 엄마께서 집이 저기 대구 쪽인데 정리하고 오겠다고. 아버님 말씀으로 이제 집을 또 하나 준비를 해서 사실 수 있게. 보상비가 어떻게 나오려는지 모르지만 생활할 수 있는 집을 하나 마련해 주겠다고 해줬고 그러는데 생활할 집을 해주긴 해줘야지. 주변의 사랑과 격려가 필요한 예비 워킹맘. 앞으로 태어날 아이에게 당당할 수 있는 워킹맘이 되길 언니들의 선택이 늘 응원하겠습니다. 두 분이 참 정말 어렵게 우리 언니들의 선택에 인터뷰를 해주셨어요. 근데 제작진이 이제 안부차 다시 이제 전화를 드려봤더니 지금 아버님께서 뇌경색으로 쓰러지셔서 지금 병원에 계시다고 합니다. 모쪼록 빠른 쾌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드리고 싶다는 생각에 기저귀랑 분유 돌 때까지 보여드릴 거예요. 언니들의 선택에서 책임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선택할 수 있음에 감사하며 언니들의 선택은 계속됩니다. 다음 주에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